안녕하십니까. 설화박사 김종국 문학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자 또 정신적 지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바로 화정국사 원효 스님에 대한 여러 기록 중에서 원효 스님의 행적, 즉 651년에서부터 661년 사이에 벌어졌던 당나라의 구법길입니다. 1차 시도가 651년인 34세 때 의상 스님의 제안으로 당나라의 구법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후에 661년에 2차 구법길을 시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론 앞에 1차 시도에는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죠. 수나라 국경수비대의 간첩으로 오인을 받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이요, 국내 기록보다는 중국의 기록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는요, 송나라 때 집필한 송고성정과 또 임감록, 종경록 등에서 각각 원효 성사의 2차 구법길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4살 때 당나라 구법길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어디 있는가 하는 데서 부득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문헌 중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제각기 다르고 또 1차에 대한 기록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10년간 벌어졌던 그 중에서 그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원효 성사가 파괴를 했다 하는 기록이 있죠.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무열왕 때 요속궁에 있는 궁주와 파괴를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거기에 기록에 보면 다분히 태종 무열왕의 작용이 큰 것으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효 성사가 저작거리에 퍼뜨렸다는 몰가부란 노래, 소위 수허 몰가부 아작지천주라는 그런 노래는 진원지가 어딨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원효 성사가 파괴했다 해서 스스로 소성거사, 복성거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춤을 췄다. 저작거리의 민중들과 함께 또 비렁뱅이들과 함께 춤을 췄다 했습니다. 또 거의 거소도 저작거리에서 움막을 짓고 춤을 췄다. 이러한 기록은 사복불원조에서 얼핏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원효 성사가 춤을 췄는데 이 무예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예무란 춤은 원효 성사가 직접 그 춤의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본 사람 또는 후대의 사람들이 무예춤이다 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무예란 뜻이 무엇이냐? 없은 무자지 않습니까? 애자는 거침없다, 걸림없다는 뜻이죠. 걸림없는 춤이다 하는 것은 일체의 격식을 두지 않았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세월이 1400년 가까이 흘른 현재 입장에서 어느 것이 진실이냐,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효는 일정한 스승을 두지 않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도를 얻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예춤도요, 전혀 거리낌이 없는 춤이다 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격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무예라는 것은 하나의 이와 같은 표주박입니다. 이런 표주박을 상시 원효성사께서는 이 허리춤에 이 표주박을 달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뚜껑을 열고 여기서 물을 담아서 요새 같은 물주머니 형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물도 자시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가 물 떨어지면 이까 장단도 맞추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이 무예춤 속에서는요, 제가 그 구비문학을 공부하고 저는 한 40여간 원효 스님의 사상과 행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살펴보면 원효 성사는 분명하게 걸림이 없는, 격식이 없는, 제한됨이 없는 그런 춤을 추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춤을 추지 않았었나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앞발을 두 발 나오고 뒤로 두 번 물리고 또 앉았다가 섰다가 이것을 머리 위에 올리고 뭐 이렇게 최근에 와서 이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 연행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는요, 무예춤 이름 그대로 격식이 없었다. 이게 전주가 있든 없든 또 동작 자체에서 정돈됨이 있건 없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춤을 추려니까 장단을 맞춰야 되니까 이런 그 표저박을 들었죠. 이와 같은 표저박을 들고 이렇게 표저박을 들고 이제 이래 춤을 추는데, 아마 원효 스님은 한쪽에는 그 지장주를 들었을 끼고 한쪽에는 소모가 맨소로가 이렇게 두들겨 하면서 그 민중 속에 그를 따르는 그 저작거리 비령뱅이들과 같이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지 않았나. 물론 그 밖에서는 일반 그 비령뱅이가 아닌 일반 민중이 둥글게 해서 마치 어린 시절에 수건놀이 할 때 수건을 놓듯이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고, 일반 그 관중들도 둘레에 크게 원을 그리며 앉아 있어서 흥을 같이 돋구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원효 스님의 그 저작거리에서 비령뱅이들에게 가르침이 뭐냐? 비령뱅이들은 항상 원효 스님, 부처님을 따르자면, 부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스님은 그렇게 그 장황한 긴 경을 그 암기를 해서 낭송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무식해서 전혀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을 보살면 부르면 된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룡뱅이도 그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룡뱅이들이 그 원효 성사께서 앞에 선두에 서서 이렇게 둥글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뒤에 따르던 비령뱅이들은 앞다리, 뒷다리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요, 또 무릎팍을 높이 올리면서 아마 마치 그 요사이 같으면은 그 각설이 타람과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르는 비령뱅이들은 큰 박이죠. 이런 표지박이 아니고 큰 박을 들고 그 숟가락으로가 박을 때리면서 빈 박이 바로 자기의 밥그릇이지 않습니까? 그 박을 끌면서 마을에 그 동량을 나갈 때 원효 스님과 더불어서 추었던 춤이 아니겠나 하는 것이고, 오후에도 역시 그렇고, 또 밥을 먹고 나서도 한바탕 춤을 출 때 그런 식으로 고마운 마음도 표현하고, 오늘은 어느 마을로 갈까, 오늘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짓는데도 이와 같이 이
표지박을 치면서 또 자기들이 그 얻어먹는 그 밥바가지를 들고 숟가락으로 쳤던 그런 춤사위가 바로 무예춤이 아니겠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훗날 저렇게 걸림없이 어떻게 춤을 출 수 있느냐 해서 무예무다, 무예춤이다 라고 칭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의 사상과 원효 스님의 어떤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곧 무예춤에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파괴했다 해서 까만 모자를 쓰고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춤을 췄는데 머리를 기르면은 뭡니까? 일반 민중과 똑같아요. 갖고 머리를 깎으면 스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면 요사이 같으면 처사요, 머리를 깎으면 스님이다 한 그런 논리를 저작거리에서 퍼뜨리면서 원효 스님은 그 신라를 위해서 저작거리에서 그 민중 하급층의 민중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에게 일깨움을 줘서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았나 하는 것이 그 무예춤의 진실성이, 진정성이 더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감히 이런 논리를 제기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꾸준히 이 무예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원효 스님의 당시의 입장, 당시 신라 사회의 그 흐름 이런 것들 총망라해서 이 무예무예에 대한 구체적인 그 통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고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